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저녁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오늘 참치찌개 먹었어요. 참치 김치찌개. 계란, 계란이랑.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죠? 오늘은 비가 내려서 조금 쌀쌀하긴 하더라고요. 비 내릴 때 저녁에 오랜만에 거리 걸었는데 그 가로등 밑에서 내리는 비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라보다가 오기도 했는데 보라매 공원으로 산책 갔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한두 분? 많지는 않았어요. 또 책 읽어줄게요. 질문과 대답. 그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가 똑똑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가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혜로운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나기브 마프즈. 똑똑한 사람과 마주하면 그 지식의 폭과 깊이에 탐복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부러워하고 그가 잘난 체 하기는 해도 그 똑똑함을 인정해준다.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에 늘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더 뚜렷한 인상을 남긴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진다.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거야. 남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좀 더 보여주고 싶다면 좋은 질문을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지?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지식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공부에 나가고 배우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경청하는 태도, 이렇게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 마음을 좀 더 열게 하고 그 사람 곁으로 가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그런 내가 한 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주고 그렇게 흘려듣지 않았구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면 왠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마음이 가거나 마음이 열리는 걸 느끼잖아요.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야. 이런 뭐 심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잘 들어보려고 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팀워크. 팀이 하나로 뭉쳐 플레이하는 것이 승리를 결정한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함께 플레이하지 못하면 그 팀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베이브 루스. 큰 업적들 중 단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성공이라도 그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 가족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자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할 도전이다. 다행히 이 도전은 늘 기쁨을 준다.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뿌듯하겠지만 성공적인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혼자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재능에 내가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더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런 팀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고 원만한 관계로 가려고 하는가, 이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 빛을 내기도 하지만 또 그 빛들이 모였을 때도 그렇게 너무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고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한다는 것. 뭔가를 한 것에 대한 최고 보상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나드 숄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해낼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맡을 가능성도 높다. 그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불만스러워하거나 바쁘게 생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쁘게 산다는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할 일이 없다면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간다. 내가 하는 일과 하는 행동은 나를 알려준다.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려면 많은 일을 하라. 이거는 사람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역량이나 컨디션이나 모든 상황에 속한 그런 조건들을 같이 보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를 무조건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꼭 좋은 건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보면 또 맞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중도라고 해도 그때 상황에 맞는 중도, 그게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일이 많아 짜증을 부리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할 일이 많은 것에 감사하자. 일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더 나으니까. 가을.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알베르 까미. 봄과 가을의 환절기는 인생의 전환기와 같다. 이 시기에 우리는 옷장을 정리하고 덧창문을 새로 친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은 새롭게 시작하기에 좋은 때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책을 펴고 사랑을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생활해 볼까? 동정심과 무관심. 한 개인은 동정심과 무관심을 둘 다 크게 키울 능력을 갖고 있다. 무관심보다 동정심이 더 크게 자라는데 필요한 수단은 그 개인이 내면에 다 지니고 있다. 노먼 커즌스. 남을 동정하는 마음은 천성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이기적이지만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연민을 배우게 된다. 다른 아이가 왜 우는지 궁금해하다가 자기가 넘어져 다치면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동정심과 연민에 대한 공부는 어린 시절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 때로 돌아가 남을 아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언젠가는 나도 공경에 처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는 건 언제 올지 모를 내 공경을 위한 것이기도 해. 행복한 마음. 때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냥 행복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기욤 아폴리네르. 이름이 어려워요.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쓴다.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오페라 티켓을 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만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오페라 티켓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 맞추어 공연장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청구서가 날아오면 그때 왜 그런데 돈을 썼는지 한숨이 나올 수도 있다. 돈을 쓰거나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도, 심지어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제가 이거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면에서 나오는 빛. 사람들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 햇빛이 밝은 때는 햇빛이 밝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지만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내면의 빛이 있어야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맞는 것 같아요. 내면은 항상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닦아두고 그러면 점점 더 그런 내공들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런 기반들을 다져놓게 돼서 그 사람만이 가진 빛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만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소리, 말투, 또 이렇게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느낌들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하는 말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얼마든지 유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유쾌해지기가 힘들다. 삶의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조차 유쾌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친절하고 공손하고 따스하다. 힘든 시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저는 좀 잘 웃기도 하고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고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의 총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외롭고 지친 그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호의의 말을 몇 마디 건네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친절한 말을 오늘 당장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데일 카네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주는 사람, 또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에 진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정말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기억은 우리한테 평생 가는 기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고마운 기억을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나도 저 사람한테 꼭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거고,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더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이치인 거잖아요. 내가 꼭 뭔가를 상대방한테 해줄 때 받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하진 않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런 생각과 마음, 이런 부분들이 상대한테 전달이 됐을 때는 곧 그것들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말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게 돌아온 적이 있을 것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치스러움과 후회가 앞선다. 반면에 몇 마디 호의적인 말이 그에게 따스한 위안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말을 한 당시에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그처럼 큰 변화를 주게 될 줄은 짐작하지 못한다. 누군가 내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때 시에서 읽은 것 같은데
못이 박혔던 자리에서는 못을 뽑아내도 못자국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시간이 지나도 자기한테 정말 아플 때는 그게 많이 아프게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방 마음에 그렇게 아픔을 남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올바른 행동.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올바른 행동이 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다. 노먼 쇼워츠코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망설일 때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하지 않는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올바른 해결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안 할 핑계를 대지 말고 그걸 하자. 그때 느끼는 만족감은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감수해야 되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값질 테니까. 미완성. 우리는 모두 신의 실험실에 있는 실험 대상이다. 인간은 작업 중에 있는 미완성 작품일 뿐이다. 테너시 윌리엄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주 완벽하지는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진짜 온 세상,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 질병, 기아, 환경 파괴, 빈곤, 생각하면 이 세상은 혼란과 불안, 걱정뿐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나아질 수 있고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인류가 발전 중인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더 많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내 개인이나 이 세상은 충분히 더 나아질 테고 그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걸. 이거는 그런 미완성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최상의 기분을 느끼고 그 부분을 더 끌어다가 적용시켜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자. 영유구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과거에 비통해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부처. 그때 그런 어떤 강연에선가 들은 것 같아요. 법륜스님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를 뭐 5년이나 10년 이렇게 그 후에도 일어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시간을 간격을 좀 벌려보면은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되게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모든 힘든 일도 어떤 과정을 거치면 항상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이나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어려움을 겪은 다음인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 늘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화롭기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힘든 일을 겪어보면 진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거면 그 간절함이 더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꼭 극복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더 생기기도 하고, 그때 그런 고난들 속에서 정말 그 자기 자신하고 딱 직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지금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간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일에 대한 기억, 장밋빛으로 보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일 수 있다. 아니면 예전에 저지른 실수 기억이나 막연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에만 빠져 있으면 지금 이 현실을 잃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이고 이 순간을 가진 것은 가장 큰 행운이다. 난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길 테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값지게 살 거야. 내면의 목소리.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을수록 외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 다그 함미슐드. 이름들 되게 어렵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 신문이나 잡지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의견을 내세운다. 우리 주변에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때문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의견이 보다 견실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내 안의 목소리야.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거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려고 하고 나 자신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귀하고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고 귀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항상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친구들이 점점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나도 귀하고 상대방도 귀한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귀한 사람한테 홀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릴 권리도 있어. 옳은 권리뿐만 아니라 틀릴 권리도 갖고 있음을 깨달을 때 아이는 어른이 된다. 토머스 사즈. 우리는 잘못을 하기도 한다. 잘못을 하면 이에 대한 응보가 따른다. 자신이 바보처럼 보였거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한 말이나 행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벌충해야 한다. 그러나 뭔가를 하면서 틀리는 것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틀리고 싶지 않지만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늘 옳을 수는 없잖아. 내가 늘 옳기만 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닐까?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또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나 또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실수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린 사람이니까 누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나 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분리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수한 거 자체는 실수한 걸로 봐주지만 그리고 또 이해를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재능들까지도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묻혀버리거나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능은 재능대로 인정을 해주고 실수한 부분은 또 이렇게 실수한 부분으로 바라봐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니까 떠올라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요. 배움이란 정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두엽은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개발되고 더 발전되니까 우리가 새로움에 대해서 늘 배우려고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움들을 또 익히고 그럴수록 또 우리 뇌도 젊어지고 그런 뇌가 젊어지면 진짜 마음이나 신체도 같이 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감각.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그 어느 것도 감각을 통해 받은 느낌과 똑같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해나 아렌트. 말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겪는 일들을 다 전달해 주지는 못한다.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창문으로 들어와 목 뒤에 머무르는 햇볕의 따스함, 커피 한 잔의 달콤 쌉싸름한 맛까지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직접 느껴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 시간을 내서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껴보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감각들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행복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자연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그런 기분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햇볕이 진짜 따뜻하게 딱 몸에 닿았을 때 그런 포근한 느낌들이나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 그것도 진짜 행복하고, 되게 맑은 날 화창할 때 그런 공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시원하게 불어온 바람이나 찬바람, 또 밖에서 되게 춥게 있다가 막 찬바람 냄새 맡고 들어왔는데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코끝을 딱 자극시키는 그런 커피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엄청 행복해지고 또 그런 향에 딱 몰입해서 빠져 있을 때 완전 다른 공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들 때가 있어요. 물소리 듣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럼 파도 치는 소리, 흐르는 물소리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 있지만 내 몸은 거기 있지만 뭔가 그런 정신이나 그런 마음이 다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저는 그런 느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다 표현되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계 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사랑이라는 표현도 그런 말보다 더 좋은 표현들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을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이 망설이는 것일수록 나를 시험에 들게 하소서.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어제 이어서 잠재의식에 부개념을 심는 4단계.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방법은 불을 거머쥐는 열쇠다. 이 방법을 따르면 평생 불을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1단계, 불은 무한하게 샘솟는 것임을 이해하라. 생명이 왜 우주와 은하, 하늘의 별, 땅, 산, 호수,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동식물, 그들이 숨쉬는 공기 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한 자연의 힘의 근원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기에 생명의 원리에 담긴 힘과 자질, 속성도 내 안에 살아있다. 사랑이란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이자 생명의 원리인 만물의 근원에 충성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원리에서 나왔음을 이해하는 게 첫 단계다. 생명력은 에너지, 활력, 건강,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다. 내리쬐는 태양과 숨쉬는 공기, 잘 익은 사과, 그리고 주머니 속 돈도 생명력으로부터 나온다. 생명력이 불을 창조하는 건 풀잎이나 눈의 결정체를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2단계, 잠재의식에 부개념을 심는다.
지금 잠재의식에 부 개념을 심기로 마음먹자.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이처럼 부를 표출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하면 결국 부가 나타난다. 걷기, 수영, 피아노 연주, 운전 등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 위해서는 확언하는 내용을 믿어야 한다. 확언은 허튼 소리나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가 존재하고 나에게 그 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잠재의식이라는 종이에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이다. 현재의식에 심은 씨앗이 잠재의식에 뿌리내려 우주 스크린에 재현된다. 씨앗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면 싹을 틔우고 식물은 빠르게 성장한다. 그 식물은 우리에게 부라는 열매를 줄 것이다. 3단계, 부 확언을 반복한다. 매일 5분 동안 다음 확언을 반복하자. 나는 지금 잠재의식에 무한한 부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명력에서 솟아납니다. 생명력은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충족됩니다. 무한한 부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와 경험으로 발현됩니다. 나는 무한한 부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부에 감사합니다. 4단계,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여행 갈 돈이 없어. 대출금을 못 갚겠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생각을 멈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재정 상황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 때마다 1시간에 수십 번씩이라도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생명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모두 마련됩니다. 잠시 후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힘을 잃고 잠재의식은 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로 변할 것이다. 차를 새로 장만하고 싶다면 절대 차를 어떻게 사? 그럴 돈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 잠재의식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차는 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를 사는 건 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차를 사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부와 번영에 관한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부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부정적인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상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러 온 영업사원의 이야기다. 그는 총명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출이 잘 나오는 지역을 맡고 있었음에도 연간 3만 달러의 수수료밖에 벌지 못했다. 상사는 그가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높은 실적을 올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반면 영업사원은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년에 3만 달러어치 뿐인가 보죠 뭐. 그는 자신의 가치를 3만 달러로 한정짓는 무의식의 패턴에 갇혀 있었다. 그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그 역시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양아버지는 툭하면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바보 멍청이니까 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 잠재의식은 이런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돈이 부족하고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항상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영업사원에게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앞서 소개한 4단계 공식을 알려주었다. 대신
어떤 경우에도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에도 생각과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거나 이만큼밖에 없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하다거나 궁핍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등 직면한 문제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이야기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축복을 헤아리고 번영하는 것만 생각하라. 부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낳는다. 느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돈이 충분히 돌지 않고 있으며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빨리 버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정말 돈이 생긴다. 생각은 사실이 된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나 자신을 빈곤하게 만들 뿐이다. 마음 놓고 돈을 쓰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라. 무한한 부는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는 습관적인 사고와 잠재의식의 이미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습관화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눈에 보이는 부를 만들어낸다. 나의 조언을 따라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성공 학원을 되뇌었다. 이 젊은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순한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의 삶에 감사해요. 멋진 일들이 생겼거든요. 올해 15만 달러 수입을 올렸어요. 연봉이 작년보다 5배나 뛰었다니까요. 지난주에는 상사에게 승진 대상자에 뽑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아이디어가 바깥 세계에 드러난 결과물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아이디어 역시 무엇이든 외부로 표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잠재의식의 힘은 내 안에 있으며 누구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상의 이미지이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고 정신적인 태도다.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다. 잠재의식 속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 방향을 정해주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준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들인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한 일은 절대로 없다. 부와 번영의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부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아이디어가 바깥 세계에 드러난 결과물이다.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형태를 갖추어 경험이나 사건으로 표출된다. 이거 시크릿 내용에서도 있었잖아요. 잠재의식이 부정어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단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그대로 실행에 옮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이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거를 그냥 듣고 흘려버리기보다는 친구들 자기 자신의 자산으로 가져가서 친구들 삶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듯이 친구들이 숨 쉬는 생활에서 그렇게 자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 연말이라서 그런지 밖에서 공사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듯이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체온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위를 많이 타거나 그러면 내복도 챙겨 입고 목도 따뜻하게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거 하거나 아니면 스카프나 목도리 같은 거 이렇게 잘 챙겨서 춥지 않게 건강을 잘 챙기면 좋겠고 또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그런 기온차가 있거나 차가운 바람이 불거나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 보낸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도 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도 잘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챙겨서 잘 자면 좋겠네요. 잘 때는 모두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기분으로 그리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잠재의식에 새겨서 생각을 하면 또 해결을 하도록 돕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해서 친구들한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굿라잇.